전북 익산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수흥 의원. 1990년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 공무원이 된 뒤 30여 년간 국회에서 일하다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익산 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을 보니 석연치 않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출세보다 익산, 고향 챙기기의 앞장, 사무관 시절부터 익산과 전북 지자체 예산 챙기기에 성심껏 노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편 부당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고향 예산을 챙기는데 제 권한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걸 버젓이 자랑까지 한 겁니다. 익산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민원 들고 예산 들고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찾아왔습니다. 제 방을 찾아온 사람은 지금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천 명은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익산의 공무원들이 찾아오면 뭐 도왔다 이겁니까? 네, 그렇죠. 선거철 표 때문에 과장한 건 아닐까. 스트레이트는 김수흥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일할 당시 행적을 복원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분석실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실제로 예산 관련 요직을 거쳤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즉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할 분석, 평가 자료를 만드는 게 바로 예결위 전문위원회 역할입니다. 심사에 앞서 특정 예산을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권한도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예결위에서 2번 근무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만큼 전문가나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0월 한 지역 일간지에서 김수흥 의원의 선거 공보물과 비슷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국회 예산분석실장이었던 김 의원이 전북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새만금 사업 기반 구축 예산 확보와 주요 재원의 삭감 방지, 증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나옵니다.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 이축도로 기본 설계비와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국회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예산을 따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따냈다. 이건 참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어이가 없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미담으로 둔갑되고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현실이 국회가 희화화된 거죠. 실제 이런 예산이 배정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 예산 개요에 포함된 사업 명단입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 간선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예산 4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안에는 현재 김 의원 지역구인 익산에 위치한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산단 진입도로 예산 11억 원도 배정돼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당시 전북 지역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했던 전직 공무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 사무처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김수흥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또 예산 분석실이나 아니면 거기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많이 청했죠. 부안이고 고창이고 진안이고 익산 출신이고 군산이고 이쪽에가 아니라 전라북도 어느 지자체고 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역 예산을 직접 챙기기도 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다리도 놔주는 등 전북 지역 공무원들에게 예산 창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산도 정말 챙겨서 반영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김수흥 수석이 또 이렇게 전화해주면 부처에서 또 잘 또 응대해주시고,
행정자치부나 뭔가 기재부나 이런 환경부나 이런 데도 연계를 시켜줘서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기재부 같은 데 가면 잘 안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6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 지역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김수웅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이제 어쨌든 김수웅 의원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과정의 한 측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국회 공무원으로 최고위직인 국회 사무차장이 된 뒤부터는 모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중앙부처나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향이 낙후된 모습에서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김수웅 의원은 국회 사무처를 퇴직하고 곧바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돼 이제는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또다시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21년 현재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국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의 규모는 참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시죠? 애당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전문위원이라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김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특혜를 준 게 아니고 특혜를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기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예산 뭐 하는데 도움 주면 감사패 많이들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자들 중에서요. 제가 특정 예산을 뭐 이렇게 뭘 줬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조언을 하거나 관련 부처에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회에서 어느 심의 단계냐, 그다음에 뭐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스하고 그런 거죠. 국가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 예산을 챙기고 이를 발판 삼아 국회의원에 당선까지 됐네요. 네,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대놓고 선거 공보물에 올려놨다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 수십억 원대의 예산을 좌지우지한다니까 그 권한이 정말 막강하군요. 네, 그래서 예산뿐 아니라 법을 만들 때도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가로막으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전문위원들은 그 권한에 비해 감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위원 한 사람이 국민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감시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